남한에서 이 좌익, 그때 남한에서 좌익이라고 하면은 조선 공산당을 말합니다. 그 공산당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좌익이죠. 공산당이 그 46년 이 8월, 9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말하면 해방된 지 1년 가까이 될 때 폭력 전술을 써요. 파업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. 남한의 저 공산당의 지도자가 이제 박헌영 일파거든요. 박헌영 일파인데 박헌영 일파들이 갑자기 이 폭력 투쟁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군정에게 쫓겨서 흩어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런 소리밖에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일본의 공산당식으로 그런 과격한 행동을 안 했으면 합법 정당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폭력 전술로 신전술로 바꿨다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왜 합법 투쟁을 하던 박헌영의 공산당이 왜 갑자기 폭력 투쟁으로 바뀌었느냐, 신전술로 바꿨느냐 하면은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저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해방이 되니까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인쇄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그 인쇄소에 보니까 돈을 찍는 원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란 겁니다. 이거 가지고 돈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조선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찍는 거죠. 찍는데 거기 공산당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. 그게 그래서 이제 찍어가지고 좀 배파하고 그러다가 그 미군정이 발견해가지고 잡혔거든요. 결국은 뭐냐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합법적으로 할 때는 그 행동을 용인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이 화폐 금융과 관련된 부정은 용납을 안 합니다. 폭력으로 나오면은 미국은 그냥 안 둡니다. 이렇게 되니까 이 조선 정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공산당을 상당히 규제하고 어떻게 보면 탄압을 해요. 공산당을 없애지는 않지만은 활동이 굉장히 어렵게 미군정이 압박을 합니다. 그래요. 그렇게 되니까 이 박헌영의 공산당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동안은 미군정이 호의적이라 그런 대로 움직였는데 이젠 뭐 위조 지폐 사건 때문에 이걸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폭력 전술을 쓰는 길밖에 없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헌영하고 여운형의 관계가 있어요. 그러면 둘 다 좌파입니다. 둘 다 좌파인데 이 박헌영이는 이제 정통 공산주의자고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정통 공산주의자고 여운형은 온건파예요. 근데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인데 온건파입니다. 근데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면 뭐 과격파든 온건파든 다 같은 공산주의자니까 다 뜻이 맞으니까 협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과격파들은 그런 사람을 이제 박헌영이 같은 과격파는 여운형 같은 온건파를 동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선은 조금 다르지만 동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걸 치워버려야지 이놈이 자꾸 해방 나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박헌영의 공산당이 여운형을 자꾸 이제 괴롭혀요. 그래서 여운형이가 그 여러 번 잡혀서 테러도 당하고 말이죠.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럽니다. 그런데 이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북한이 개입을 해요. 북한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, 그 북한의 공산주의자는 김일성이거든요. 그리고 남한의 공산주의자는 박헌영이요. 이것도 또 잘 그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
과격파들인 경우에는 이 비슷한 세력도 또 경계합니다. 이건 경쟁 세력이다 이게요.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니까 남한의 공산주의자인 박헌영의 공산당을 지지하는 게 원칙인데 박헌영이를 말하면 이제 그 억압을 하고 그걸 견제를 하고 그 대신 박헌영과 대립관계에 있는 여운형을 놓아요. 김일성이가 이게 일종의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장난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운형이는 이제 온건 좌파고 또 온건 우파로서는 김규식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는 자 이거 좌우합작을 시키려면은 온건 좌파인 여운형 세력하고 온건 우파인 김규식을 합쳐서 좌우합작을 해서 연립정부를 세우면 좋겠다. 그래서 미 군정이 좌우합작 정책으로 나와요.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. 그런데 박헌영이 쪽에서 공산당 쪽에서 이 여운형이가 또 미군정에 붙어먹어 이걸 깨버려야겠다. 그래가지고 좌우합작 그 원칙에 이 좌파에 관한 그 정보를 흘려서 이제 우파들이 화가 나서 합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회방을 놓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박헌영이는 미군정하고 위조지폐 사건으로 이제 갈등을 빚고 그 다음에 온건파인 여운형하고 또 갈등을 빚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.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 이 박헌영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막 압박이 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탈출하느냐.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박헌영의 공산당 쪽에서는 우리 힘으로 미군을 쫓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탈취하자. 근데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니냐. 어떻게 미군을 쫓아내고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느냐 하는데 좌파들은 그런 과대망상증이 있어요. 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네들은 목숨 바쳐 하면은 이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특히 그 공산당들이 생각이 뭐냐면 미군이 무슨 먹을 게 있다고 한반도에 와서 있겠느냐. 미군은 곧 철수하게 돼 있다 이게야. 그것만 조금 기다리고 그 미군이 철수하도록 자꾸 폭력으로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미군도 스스로 아유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미군정이 가지고 있던 남한의 정권은 우리 공산당한테 넘어올 수 있다.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폭동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해방 된 다음해인 46년 8월 9월에 노동조합에게 파업 지시를 냅니다. 그래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파업을 벌여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파업이 일어나서 이 산업을 마비시킵니다. 이제 경제를 마비시켜야 불만이 또 터지니까. 그 다음에 10월 1일에는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. 그게 10월 폭동이에요. 10월 폭동이라고 그러고 이게 또 남한 전역으로 많이 퍼져나갑니다. 그걸 좌파들은 인민항쟁이라고 그래요. 그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은 이건 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 우파 인사들을 죽이고 말이죠. 뭐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 미군정이 진압을 해요. 그리고 16명을 잡아서 좌익들을 처형을 합니다. 그렇게 되니까 박헌영의 이제 공산당이 신전술로 바꿨다가 그다음에 자기는 전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다음에 북한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숨거나.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. 남한에서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쫓겨서 38선 넘어서 북으로 올라가잖아요.
그러면 북에서 절대로 안 받습니다. 안 받고 받는다 하더라도 잠시 강동정치학원이라는 데 집어넣어서 훈련을 좀 시켜서 다시 남쪽으로 게릴라로 내려버립니다. 내가 남쪽에 넌 남한 사람이니까 남한에서 싸우다가 공산 투쟁하다가 죽어라 이게요. 그래서 참 이런 비극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 거죠. 그를